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특징주 잡아보고 종가 매수 O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또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 줄줄이 밀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가 주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가 매수 기회로 잡아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순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전일 미국 시장이 특히 이제 기술주들의 이제 낙폭이 커지면서 오늘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 기술주 쪽으로 이제 자금이 움직일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 빠지고 있는데 대형 기술주가 계속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국면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HBM3 D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반도체, D램이나 낸드 프레시에 대한 수량, 그다음에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런 이제 영업이익 확대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은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트랜스포스라는 이제 이런 이제 IT 관련된 이제 큰 조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기에는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D램이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가격도 계속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좋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밀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종가 매수를 해서 앞으로 조금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볼 텐데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지금 AI발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기기 시장 호황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시장에서 뜨거운 상황인데요.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종가 매수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군요. 이번엔 김시은 팀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의 현물에서 이탈이 좀 나와주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도 좀 이탈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종목이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주부터 전력기기 섹터들의 그 흐름들이 바뀌었다. 특히 이런 종목군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전선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산일전기라는 IPO가 좀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흥행이 예고되어 있다.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하게 나와주고 있고 특히 매출을 보게 되었을 때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배와 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게 나와 있고 특히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가 넘게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동안 열광했던 스토리들, 변압기에 대한 스토리가 AI에 대한 스토리, 미국에 대한 스토리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스토리인데 거기다가 더해서 유통 물량 주식수라든지 거기다가 당일에 상장 당일에 보면은 약 20% 정도 적은 수급으로도 굉장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수급에 대한 블랙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최대 주주들이 보호해소 기간을 최대로 설정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 최대 주주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전 종합적으로 지금 청약을 해야 한다. 그러면 보통 IPO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특히 잭팟이라든지 대여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 섹터로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좀 그 IPO 상장하기 전까지 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전력기기 섹터가 전반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거기다 더해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대장주입니다. 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기업만큼은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대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대내러티브의 시대라는 얘기가 있죠. 시장이 좋아하는 서사가 모두 붙는 종목입니다. AI 비롯해서 뭐 변압기까지 여러 이슈들 체크를 해주셨고요. 종가 매수 해봐도 되겠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그룹주들 시장 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시훈 팀장님은 절반인가요? 왜 절반입니다.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으나 네. 오늘 같은 경우가 거래량 동반해서 좀 손바뀜도 어느 정도 나타났고 추가 네.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지금 좀 설명 너무 많이 시작하시는 올랐다. 거예요? 그러니까 세모예요, 세모. 세모입니다. 아, 알겠어요. 그럼 세모 일단 김시훈 정리하고, 팀장님부터 네. 들어볼게요. 일단 이슈가 이슈인 만큼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두산 밥캣을 가지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재무구조 관련했을 때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로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고 특히 MSCI 관련했을 때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와 있는 만큼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했던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전거래일도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또 쏠렸어요. 사줬어요. 네. 지금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은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좀 지지 라인대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라인대에서 지금 내가 굳이 안 사더라도 가격적인 흐름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좋은 타점에서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매수 기회 잡아보자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임순주 대표님, 종가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보신 이유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뭐 오늘 이제 두산그룹이 이제 산업을 이제 개편하겠다라는 뭐 얘기는 나왔는데요. 뭐 일단 세 개 축으로 뭐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클린 에너지, 뭐 스마트 머신, 반도체 첨단 소재.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미래 성장 산업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방금 뭐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이제 알짜 회사인 이제 두산 밥캣의 이제 그 자회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재무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뭐 로보틱스 관련돼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은 향후에 투자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도 좀 같이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네. 네. 일단 뭐 건설 장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하고 유럽 내에 여러 이제 건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판매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자회사로 되면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 보면 북미나 유럽 시장 내의 판매망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로봇 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과 그다음에 두산 밥캣의 이제 건설 기계와 관련된 두 개가 이제 시너지를 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장비의 로봇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지금 두산 로보틱스 뭐 오늘 급등을 했지만 전 고점 수준인 12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쭤보는 김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쭤볼게요. 네. 저희 출연하신 다른 또 출연자분이 두산 그룹주 내에서 자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내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좀 부정적이다라고 네.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밑에 있던 두산 밥켓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이제 넘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뭐 관련된 이제 신주를 받거나 뭐 여러 형태로 뭐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요한 이제 캐시카우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넘어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발전 설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발전 설비가 고부가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산 퓨어셀을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산 퓨어셀이 아직까지는 재무적으로는 조금은 뭐 두산 바켓에 비해서는 못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뭐 SMR이나 뭐 원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때문에 뭐 다음 주에 특히 이제 체코발 이제 이슈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은 물론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런 이번에 이제 산업 재편 구조 개편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조금 다른 이제 계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마이너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두산 로보틱스 임순재 대표님은 O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은 처음으로 나온 세모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 미국 법인에서 새로운 신규 그 수주권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종가 매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 다 일치를 하셨군요. 두 분 유독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세모 아니죠, 이번에? 네. 자, 그러면 김시은 팀장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짝꿍이다 보니까 의견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게 되었을 때 계속 그 증권가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다음 주에 화장품 섹터에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6일부터 아마존 온라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좀 여름에 열릴 수 있는 가장 큰 할인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화장품이라든지 뭐 가전제품, 특히 소비재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미국 쪽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비중 같은 경우에도 미국 2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미국 쪽에 대한 성장률을 보게 되었을 때 70%가 넘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가 인그루드랩을 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 특히 K뷰티 자체가 아마존 자체가 K뷰티를 계속 푸시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기대감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네. 이 기업이 21선에서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오늘 시장 흔들리면서 21선은 살짝 깰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상에서는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실적과 관련했을 때 미국에 대한 ODM 관련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가 흐름 괜찮고 그리고 내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알맹이가 확실히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일단 북미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 기대감은 뭐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움직임이 조금 이제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매출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이제 좋게 호조세를 보인다라고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뭐 미국의 뭐 일단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소비재에 대한 특히 이제 미국 북미향 이제 소비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관심 있게 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북미향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곧바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시면서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라파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오늘 정말 불을 뿜고 있습니다.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얘기만 들어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패치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기대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볼게요. 갈리는군요. 이번에는 갈렸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임순재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어제 오늘 좀 급등을 했죠. 뭐 급등한 네.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라파스라는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이제 패치를 하는 그러니까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게 아주 미세한 그런 이제 바늘이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피부에 붙여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약효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주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하면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위고비가 가장 큰 인기인데 이 위고비가 지금 투약을 할 때 피하에 직접 본인이 이제 주사를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이제 주사 형태가 아니라 뭐 일단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장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오래 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마이크로 니들처럼 한 번 붙여서 이런 약효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다양한 그 관련된 분야에 이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라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제 국내 이런 이제 그 피부 패치를 통해서 그 이제 약효를 전달하는 그거와 관련돼서 국내 임상 1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10월 경에는 임상 1상이 이제 마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위고비에 대한 이제 약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뭐 노보노디스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이게 지역마다 이제 특허가 종료가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제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2031년도까지 특허가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런 특허가 종료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개념으로 이런 이제 위고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접종 방법 아니면 이게 그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서부터 뭐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패치형 같은 경우는 뭐 매일매일 붙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향후에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붙이는 간격도 늘어날 거고요. 특히 이 당연히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이런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이제 수요처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김시현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왜 X 주셨어요? 제가 원래 좀 원고를 드렸을 때는 네. O를 드렸는데 지금 X의 의견을 드린 이유가 네. 마음이 변한 건가요? 마음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고를 받았을 때 당시에는 20% 초반대에서 움직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 27% 사실 부담스러운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 막판까지 갔는데 지금 27% 라인대라는 것은 좀 특히 후반으로 봤을 때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다음날 같은 경우가 주말 사이 새로운 이슈라든지 다시 한번 다른 섹터 쪽으로 돈이 돌게 되었을 때는 좀 이제 차익에 대한 욕구가 나올 수 있는 라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개별적인 모멘텀은 굉장히 좋아요. 뭐 특히 네.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왔던 이슈들이 아니라 최근 몇 주 동안에 계속 증시를 달궜던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종목군들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라파스라는 기업이 최근 두 거래일 동안에 급등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도 충분하고 내용들도 굉장히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7%라는 그 라인대는 살짝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121선을 깨지 않는다면 눌림봉에 대한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파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